밤에 자꾸 깨는 이유,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총정리. 혹시 어젯밤에도 잠들었다가 자꾸 깨셨나요? 새벽 2시, 3시. 아무 이유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려고 누워있는데 잠은 안 오고 천장만 바라보셨던 분 계시죠? 그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나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기시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전부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시다 보면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 10시쯤 TV 보다가 스르르 잠드셨어요. 분명히 잘 잔 것 같은데 새벽 1시도 안 됐는데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져요. 다시 눈 감고 누워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몰려와요. 오늘 자식한테 전화했던 것, 어제 읽었던 뉴스, 아무 이유 없는 걱정들. 그렇게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멍하고 몸이 무겁고 낮에 자꾸 졸리고 그러다 또 저녁에 일찍 잠들고 새벽에 또 깨고 이 악순환 얼마나 반복되셨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밤에 자꾸 깨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 부족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뭔지 오늘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변화들은 대부분 미리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드는 게 단순히 눈 감고 의식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 우리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크게 두 가지 단계가 반복돼요.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얕은 잠, 그리고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 젊었을 때는 이 깊은 잠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한번 잠들면 웬만해서는 안 깨요. 쿵소리가 나도 옆에서 부스럭거려도 모르고 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면 구조가 바뀝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조금만 불편해도 깨고 아무 이유 없어 보여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20대에는 깊은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60대 이후에는 그게 5%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 해요? 아니요. 이걸 알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 방법 뒤에서 꼭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몸속 수면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면제 광고에서도 나오고 약국에서도 파는 그거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날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를 졸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분비되는 시간대도 달라져요. 젊을 때는 밤 10시에서 11시쯤 멜라토닌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분비 시간이 앞당겨져요. 저녁 8시, 9시에 이미 졸려서 일찍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멜라토닌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떠지는 거고요. TV 보다가 스르르 잠드셨다가 새벽에 일찍 깨셨던 분들. 바로 이 멜라토닌 패턴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변화를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그냥 당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요, 아직 더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몸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밤에 깨는 게 혹시 화장실 때문이기도 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이걸 야뇨증이라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줘요. 그래서 자는 동안 화장실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광 근육도 약해지고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 더 자주 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깨는 게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신호인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걸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다 보면 수면 분절이 심해지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낮에 피로,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뇨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해요.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네 번째 이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이유, 몸이 아픈데 낮에는 못 느끼는 것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낮에는 멀쩡했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무릎이 쑤시거나 어깨가 무겁거나 등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거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다른 자극들이 많잖아요. TV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그 자극들이 통증을 가려줘요. 그런데 밤에 조용히 누우면 뇌가 그 통증 신호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절염, 척추 디스크,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밤에 특히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수면 자세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오래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뒤척이다 깨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든 탓으로 넘기세요. 아닙니다. 통증 관리가 수면 관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어요. 다섯 번째 이유, 머릿속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말 놀라세요. 밤에 깨는 이유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이에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낮에는 활동적이고 밤에는 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밤에도 코르티솔이 떨어지지 않아요. 몸은 누워있는데 뇌는 계속 긴장 상태인 거예요. 내일 병원 예약 잊지 말아야 하는데, 아들이 요즘 왜 전화가 없지? 몸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코르티솔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면 코르티솔이 아침을 준비하려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타이밍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하필 새벽에 깨는지의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걱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코르티솔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깨는 거예요. 이 사실 알고 계셨던 분 거의 없으시죠? 잠깐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보통 코골이와 함께 오는데요. 주변에서 자다가 숨을 안 쉰다고 들어본 적 있으시면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자다 깼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호흡이 막혔다가 풀리는 순간에 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코를 고신다면,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졸리다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면 이건 꼭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가족분이 계시면 이 내용 꼭 전달해 주세요. 자, 이제 원인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원인을 알았으면 뭔가를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해결 방법 1빛 노출 조절하기. 아까 멜라토닌 이야기 드렸잖아요. 멜라토닌을 제대로 분비시키려면 낮에 충분히 햇빛을 봐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1시간 창문 열고 햇빛 좀 쐬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 돼요. 낮에 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돼요. 반대로 밤에는 강한 빛을 피하셔야 해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자기 이 시간 전부터는 화면 빛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냥 TV보다 잠드는 게 편한데요. 사실 그게 습관은 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TV 소리나 빛에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해결 방법 2 취침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주말에는 낮잠도 길게 자면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몸이 지금이 자야 할 시간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시더라도 2에서 3주만 지속하시면 훨씬 좋아지세요. 해결 방법 3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 야뇨증 때문에 깨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돼요. 오후 6시 이후로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몸에서 6에서 8시간이 지나야 반 정도 빠지거든요. 오후 3시에 드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고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해결 방법 4 자기 전 몸 풀어주기. 아까 통증 때문에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 말고요. 가볍게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5에서 10분이면 돼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아주 좋아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이 발 쪽으로 몰리면서 뇌의 온도가 살짝 낮아지거든요. 뇌가 시원해지면 잠이 잘 와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진짜 효과 느끼실 거예요. 해결 방법 5 걱정을 노트에 옮겨두기.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 기억하시죠?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도는 게 문제잖아요. 이럴 때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전에 5분만 걱정되는 것들, 내일 해야 할 것들을 작은 노트에 적어두세요. 내일 병원 예약, 아들한테 전화하기, 반찬 사야 함. 이렇게 적어두고 노트를 덮으면 뇌가 이건 기억해야 할 필요 없다. 적어뒀으니까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잠자리에서 쓸데없이 생각이 돌아가는 게 줄어들어요. 심리학자들이 뇌 비우기 BRAIN 덤프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수면 개선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 6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밤에 한 번쯤 깨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8시간을 내리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 사이클마다 아주 잠깐씩은 거의 다 깨거든요. 젊을 때는 그걸 기억 못할 뿐이에요. 나이 들면 그 순간들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또 깼네, 어떡하지, 오늘도 잠 못 자는 건가 하고 초조해하시면 오히려 더 안 자져요. 그래, 잠깐 깼구나. 괜찮아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이 마음가짐 하나가 수면 습관을 바꾸는데 생각보다 엄청 큰 역할을 해요. 여기서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밤에 자꾸 깨면 무서우실 때 있지 않으세요?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몸이 왜 이러나 걱정도 되고 이게 무슨 병인가 싶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서글픈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 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밤에 혼자 조용히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루 종일 버텨왔다가 고요해지는 순간에 솔직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그 외로움과 불안이 사실 수면을 더 방해하기도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깨고 작은 불편함에도 잠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왜 자꾸 깨나요? 라는 질문 뒤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공자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왜 이 말이 떠올랐냐면요. 밤에 자꾸 깨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 들면 원래 그래 하고 넘기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유를 알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비로소 뭔가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공자의 지혜, 수면 문제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그게 이미 첫 번째 실천이에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밤에 자꾸 깨는 이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수면 구조의 변화, 멜라토닌 감소, 야뇨증, 통증, 스트레스 코르티솔, 수면 무호흡증. 이것들 중에 이게 내 얘기다 하신 게 한두 가지는 꼭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걸 아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기 전에 5분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어두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알림이 가거든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